대학도 못 나온 고졸이 그림 그려서 몇 푼이나 번다고.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미주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로 그녀를 철저히 무시했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두 사람은 영어를 조금 할 줄 안다는 이유로 미주 앞에서 대놓고 영어로 험담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유아용 영어 학습지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고졸이니까 알파벳부터 다시 배워라. 미주는 옅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지금 눈앞에 앉아있는 이 조용한 여성의 진짜 정체를 말이죠. 미주는 어린 시절부터 그림 그리기를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남들이 봐도 나름 잘 그려서 그림에 소질이 있다는 소리를 제법 들어왔어요. 특히 게임과 만화를 좋아했던 그녀는 자신이 좋아하는 게임 캐릭터를 그리거나 직접 만화를 그리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친구들에게 그림을 그려 선물해주기 시작했고, 고등학교 시절부터는 친구들과 함께 그림을 판매할 수 있는 행사에도 나가게 되었습니다. 직접 그려 만든 만화책이나 예쁜 메모지, 캐릭터 키링 같은 것들을 만들어 판매하기 시작했는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그때부터 몇 달에 한 번씩 행사에 나가면 어른들이 버는 한 달 월급 이상을 벌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등학생이 말이에요. 이런 성과를 보며 미주는 빨리 자리를 잡고 싶은 마음에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대학을 가지 않고 고등학교 졸업 후 바로 게임 회사에 들어가 캐릭터를 그리는 디자이너로 일을 시작하기로 한 것이죠. 주변 어른들은 대학을 가지 않는 것을 걱정하기도 했지만 미주가 속한 업계에서는 학력보다는 무엇보다 실력이 중요했기 때문에 굳이 학벌이 중요하지 않았거든요. 지금 돌이켜봐도 미주는 대학에 들어가지 않고 일찍 사회에 나와 일을 시작한 것이 정말 잘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덕분에 남들보다 빠르게 다양한 경험을 쌓으며 탄탄한 경력을 만들어갈 수 있었으니까요. 실제로 같은 나이 또래가 대학에서 이론을 배우고 있을 때 미주는 이미 현장에서 실무를 익히며 자신만의 독특한 그림 스타일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었습니다. 미주가 직장을 다니며 디자이너로 활동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녀의 그림 실력을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신입사원으로 시작했지만 몇 년이 지나자 게임 업계에서도 제법 알아주는 디자이너가 되어 있었어요. 미주가 그린 캐릭터들이 게임 유저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기 시작했고, 회사 내에서도 그녀의 독창적인 그림 스타일에 대한 평가가 높아져 갔습니다. 게다가 미주는 취미로도 계속 그림을 그려 판매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회사 일이 끝나고 나면 집에서 개인 작업을 하며 온라인으로 그림을 판매했는데, 이것이 입소문을 타면서 여러 회사에서 조금씩 정식으로 외주 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작은 프로젝트들이었지만 점점 규모가 큰 일들이 들어오면서 미주는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었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외주 일까지 병행하기에는 체력적으로나 시간적으로나 한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미주는 과감하게 회사를 그만두고 전문 일러스트레이터의 길을 선택했습니다. 주변에서는 안정적인 회사를 그만두고 프리랜서가 되는 것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미주에게는 확신이 있었어요. 바로 그것이 그녀가 진정으로 원하던 길이었기 때문입니다. 회사에서는 정해진 게임의 캐릭터만 그려야 했지만 프리랜서가 되면 여러 다양한 분야의 그림을 마음껏 그리며 더 많은 창작 활동을 할 수 있었으니까요. 책 표지 일러스트레이션부터 광고용 캐릭터, 웹툰 사파까지 정말 다양한 작업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활동을 하다 보니 어느덧 미주는 한국에서 제법 알아주는 유명한 일러스트레이터가 되어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미주의 이름만 들어도 그 실력 좋은 작가라고 알아볼 정도였어요. 주변에서 성공했다는 말도 듣게 되었고, 실제로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넘어서 여유로운 생활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습니다. 미주가 그린 그림들이 유명해지니 외국에서도 일이 들어오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 외국에서 일 의뢰가 들어왔을 때는 자신의 그림이 국경을 넘어 외국으로까지 진출했다는 생각에 뿌듯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그렇게 외국에서도 점점 일이 들어오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다 보니 해외에서도 미주의 이름이 서서히 알려지기 시작했어요. 특히 미주의 독특하면서도 세련된 그림 스타일이 미국에서 큰 인기를 얻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게임 회사와 출판사에서 미주에게 작업을 의뢰하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그녀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외주 일이 들어오게 되었어요. 미국에서도 인정받는 성공한 작가가 된 것이죠. 한마디로 완전한 대박이 난 상황이었습니다. 한국 일러스트레이터가 미국 시장에서 이 정도로 성공하는 경우는 그리 흔하지 않은 일이었거든요.
미국 업체와 처음 일을 할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외주 업체에서 통역을 해서 이메일을 주고받으며 일을 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일이 많아지고 복잡해지다 보니 미주는 스스로 영어를 배워야겠다는 절실한 생각이 들기 시작했어요. 매번 통역을 거쳐서 소통하다 보니 미묘한 뉘앙스나 창작 의도가 제대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하지만 영어를 배우는 일은 미주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수월했습니다. 물론 쉽다는 것은 아니었지만 자신이 정말 좋아하고 잘하는 일을 위해서 배우다 보니 동기부여가 확실했고 빠르게 실력을 늘릴 수 있었어요. 특히 실제 업무에서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어서 더욱 효과적이었죠. 나중에는 미국 현지 담당자들과 화상통화로 대화까지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다가 미주의 인생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만남이 찾아왔습니다. 바로 결혼까지 약속했던 남자친구 박상혁과의 만남이었어요. 상혁은 미주가 한국에서 받게 된 꽤 큰 프로젝트의 담당 부서 대리였습니다. 상혁의 회사는 의료 관련 대기업으로 미국 시장 진출을 준비하면서 회사 홍보와 브랜드 이미지를 위한 전문 일러스트레이터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주의 실력과 해외 경험을 높이 산 회사 측에서 그녀에게 프로젝트를 의뢰한 것이었죠. 일을 시작하며 상혁의 회사를 찾아가 처음 미팅을 하게 되었는데 상혁의 첫 인상은 정말 좋았습니다. 나이에 비해 풋풋한 인상이면서도 예의 바르고 다정다감한 성격이었어요. 일 처리도 꼼꼼하고 신중했고 무엇보다 미주의 작업을 정말 존중해 주었습니다. 상혁의 회사에서 상당히 신경 쓰는 중요한 프로젝트다 보니 자연스럽게 실무 담당자인 상혁과 만날 일도 잦아졌어요. 작업 방향을 논의하거나 수정사항을 조율하는 과정에서 두 사람은 점점 가까워지게 되었죠. 상혁은 미주의 창작 과정을 정말 신기해하면서도 깊이 이해하려고 노력했고 미주 역시 상혁의 성실하고 진솔한 모습에 점점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회사 프로젝트가 성공적으로 끝내고 저녁을 먹고 헤어지는 어느 날 상혁이 미주를 집 앞까지 바래다 주며 떨리는 마음으로 고백을 했습니다. 자신이 미주를 많이 좋아한다면서 미주도 자신을 싫어하지 않는다면 사귀어달라고 용기를 내어 말했어요. 자신이 미주에 비해 부족한 사람이라는 걸 알지만 미주를 놓치면 평생 후회할 것 같다고 진심을 털어놓았죠. 상혁의 진심 어린 고백에 미주는 전혀 싫지 않았습니다. 함께 일하면서 정이 든 것도 있었지만 사실 프로젝트를 진행하며 미주도 상혁을 점점 좋아하게 되었거든요. 게다가 자신의 일도 열심히 하는 성실한 사람이면서 미주의 일을 진심으로 존중하며 좋아해주는 면이 특히 마음에 들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일러스트레이터라는 직업을 그저 그림 그리는 일 정도로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상혁은 미주가 하는 일을 정말 멋있고 대단한 예술 작업이라고 인정해 주었습니다. 미주도 사실 상혁을 좋아했다면서 상혁이 고백하지 않으면 자신이 먼저 하려고 했다고 솔직하게 마음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두 사람은 정식으로 사귀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만날수록 상혁은 정말 진국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정말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죠. 상혁은 미주의 작업 스케줄을 배려해주고 바쁠 때는 간단한 식사라도 챙겨주며 세심하게 돌봐주었습니다. 미주의 성공을 진심으로 자랑스러워했고 해외에서 일이 들어올 때마다 자신 일처럼 기뻐해 주었어요. 두 사람이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상혁이 미주에게 먼저 청혼을 해왔습니다. 정말 로맨틱하게 미주가 좋아하는 바닷가, 카페에서 반지까지 준비해서 프로포즈를 한 것이었어요. 미주는 너무 기뻐하며 상혁의 청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결혼을 약속하며 부모님들 상견례 전에 미주가 먼저 시댁에 처음으로 인사를 드리러 가게 되었죠. 상혁을 보며 시댁 식구들 또한 분명 좋은 분들일 거라 기대했던 미주였습니다. 상혁이 그렇게 착하고 예의 바른 사람인 걸 보면 부모님들도 당연히 그런 분들이실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미주의 기대는 처음부터 처참히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예비 시부모님과 신우 은영이가 미주를 반갑게 맞아주긴 했지만 시부모님께 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조금 이상한 분위기가 흐르기 시작했어요. 예비 시어머니가 미주에게 무슨 일을 하는지 물었고 미주는 그림 그리는 일을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그림 그려서 돈을 얼마나 벌 수 있겠느냐며 의심스러운 반응을 보였어요. 이어서 대학은 어디를 나왔는지 물었고 미주가 그림 일을 일찍 시작해서 대학은 나오지 않았다고 설명하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확연히 굳어졌습니다.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사실을 확인한 예비 시어머니는 마치 뭔가 크게 잘못된 일이 벌어진 것처럼 당황하는 기색을 역력히 드러냈어요. 예비 시아버지는 요즘 아가씨들 같지 않게 예의 바르고 싹싹하다며 미주를 칭찬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태도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미주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사실이 몹시 못마땅한 듯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태도가 180도 변했습니다. 미주는 자신이 잘 나가는 일러스트레이터라고 직접 이야기하는 게 자랑처럼 보일까봐 겸손하게 먹고 살 수 있을 만큼 번다고만 말했던 건데,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미주가 고졸의 그림을 그린다는 이야기에 가난하고 능력 없는 작가라고 단정 지어버린 것 같았어요. 요즘이야 사람들의 생각이 많이 달라졌지만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그림을 그리면 가난하고 힘들게 살 거라고 편견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그런 선입견이 예비 시어머니나 신우도 다르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신우 은영이는 미주가 정말 고등학교밖에 졸업 못한 게 맞는지 믿기지 않는다며 물어봤고, 자신의 주변에는 고졸인 사람이 처음이라서 정말 신기하다는 식으로 말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요즘에는 고졸이어도 그림 그려서 먹고 살 수 있구나 하면서 세상이 정말 좋아졌다며 비꼬는 듯한 말투를 보였습니다. 미주는 그때까지만 해도 예비 시어머니께 자신이 하는 일을 자세히 말씀드리고 오해를 풀어드릴 작정이었습니다. 물론 기분이 나쁘지 않았던 것은 아니었지만 어차피 상혁과 결혼할 결심을 한 상태였고, 그래도 사람이 나쁘다고 해봐야 얼마나 나쁘겠나 하는 생각이었거든요. 하지만 미주는 바로 그 생각을 접고 말았어요. 그 다음에 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행동이 무례하다 못해 수준 낮은 무식한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 두 사람이 미주 앞에서 서로 영어로 대화를 하기 시작했던 겁니다. 대놓고 미주 앞에서 영어로 그녀의 흉을 보면서 말이에요. 신우가 중학교 때부터 미국으로 조기 유학을 가면서 시어머니가 딸과 함께 살았다고 하니 그래서 두 사람 다 영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영어로 대화하니 고졸인 미주가 못 알아들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러는 것 같았어요. 신우는 오빠가 저런 거지를 집에 데리고 왔다면서 고졸이라서 친구들에게 오빠, 결혼식에 초대하기도 쪽팔릴 것 같다고 영어로 불평했습니다. 고졸인 사람과는 수준 차이가 나서 말 섞기도 싫다면서 대놓고 무시하는 말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 역시 어디서 저런 것을 결혼할 여자라고 데리고 왔냐며 아무리 상혁이가 좋아한다고 해도 사람이 양심이 있어야지. 자기 주제를 알면 받아주지 말았어야 한다고 험담했습니다. 더럽게 욕심이 많아서 잘 나가는 대기업 다니는 아들만 노리고 있다면서 여우 같다고까지 표현했어요. 미주는 그때 정말 어이가 없어서 제대로 뭐라고 한마디 해주고 싶었습니다. 원래 평소 미주의 생각은 영어는 서로 소통만 되면 발음이나 억양은 크게 신경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하고 살았지만, 그렇게 영어하는 걸 따지고 자신을 무시하는 두 사람의 발음이나 억양은 미주가 미국 현지 사람들과 직접 소통하며 배워서 그런지 들어주기 힘든 수준이었거든요. 한마디로 콩글리시 그 자체였죠. 그래서 남을 흉볼거거든 발음 공부나 더 하고 미주 앞에서 잘난 척하라고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실 두 사람이 영어로 대화하며 처음 미주의 험담을 했을 때는 두 사람 다 정신 차리게 자신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밝힐까 생각했지만 바로 참기로 했습니다. 저런 사람들에게 굳이 자신이 영어를 한다는 사실을 밝혀서 그 대화에 끼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그럴 가치를 느끼지 못했다고나 할까요? 하지만 미주는 그때 예감할 수 있었습니다. 어쩌면 상혁과 결혼을 할 수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요. 물론 예비 시아버지는 미주를 마음에 들어 하셨고 미주가 상혁을 정말 사랑하는 건 맞지만 단지 고등학교만 졸업했다는 이유와 자신이 돈을 못 번다는 생각에 자신의 직업을 무시하며 앞에서 대놓고 험담을 하는 무식한 시어머니와 신우를 가족으로 받아들일 자신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좀 더 고민해 볼 시간도 가질 겸 상혁에게 개인적인 사정이 생겨서 그러니 자신의 부모님 뵙는 것을 조금 미루자고 이야기를 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주가 외주업체와 미팅이 있어 집에서 급히 계단을 내려가다가 왼쪽 발목을 접질려 발목뼈에 금이 가며 다치게 되었어요. 미주는 정말로 핑계거리가 생겨서 부모님께 인사드리러 가는 것을 미루게 되었습니다. 상혁에게는 다리가 나을 때까지는 한동안 움직이는 걸 조심하고 싶다고 이야기했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예의 없는 이중적인 행동은 계속되었어요. 어느 날 상혁이 기분이 좋아서 미주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어머니가 미주가 다쳤다고 하니까 밥을 해먹이고 싶다고 집으로 데리고 오라고 하신다면서요. 결혼 전에 미주와 많이 친해지고 싶다면서
빨리 데리고 오라는 것이었어요. 상혁은 결혼 전부터 시어머니가 미주를 챙겨준다며 좋아했지만 미주는 시어머니가 자신을 부른 이유를 직감할 수 있었습니다. 본인이 영어를 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주 앞에서 또 자신을 무시하며 신우와 함께 허세를 부리고 싶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그때는 상혁과 헤어질지 고민을 하며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미주에게 어떻게 했는지 상혁에게 직접 말을 못하고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어차피 미주가 상혁과 헤어질지 결정을 하고 말해도 늦지 않는 상황이었으니까요. 그래서 상혁의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고 결국 상혁의 도움을 받아 시댁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미주의 생각이 틀리지 않았는지 상혁이 회사 일을 처리할 게 있다며 방으로 들어가 자리를 비운 사이 미주 앞에서 또다시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영어를 쓰기 시작했어요. 신우는 아무리 영어로 말해도 미주가 못 알아듣는다면서 자기들의 흉을 보고 있는데도 아무 반응이 없다고 비웃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평생 가도 자신들이 하는 말을 알아듣지도 못할 거라며 신경도 쓰지 말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자신이 평소 시인이 되는 게 꿈이었다면서 이번에 신춘문예에 도전해보려고 시를 쓰고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신우는 역시 어머니가 교양이 있다면서 고졸인 누구와는 다르다고 칭찬했어요. 무식한 고졸은 시 쓰는 걸 상상도 못하겠다면서 책 한 줄도 읽지 않을 거라고 깎아내렸습니다. 신우가 어머니가 쓴 시를 낭독해보라고 하자 예비 시어머니가 기꺼이 자작시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신우는 어머니의 시가 정말 훌륭해서 신춘문예에서 1등할 것 같다고 극찬했어요. 미주는 예술 쪽 일을 해서 소설가나 시인 친구들이 있었고 평소 책을 즐겨 읽어서 글을 보는 눈이 있었는데 예비 시어머니가 쓴 시는 형편없을 뿐만 아니라 한글 맞춤법까지 여러 곳 틀려 있었어요. 하지만 미국에서 오래 유학한 신우는 어머니가 맞춤법을 틀렸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예비 시어머니가 미주에게 연락해서 중요한 이야기가 있다며 만나자고 했어요. 미주의 동네까지 찾아온 예비 시어머니는 미주를 보자마자 혼수 목록을 꺼내 보여줬습니다. 자신들 수준에 맞게 간소하게 적어봤다면서 서울 아파트 하나와 외제차 한 대, 혼수 몇 개만 해오면 된다고 당당하게 말했어요. 미주의 친정아버지가 초등학교 교장이었다고 하니 이 정도 혼수는 무리가 아니라고 봤던 것이죠. 고졸 출신에 못 배운 미주를 며느리로 받아주는 건데 이 정도는 당연하다면서 말이에요. 그리고 더욱 가관인 것은 예비 시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했다는 선물이었습니다. 요즘 유아들이나 배우는 ABCD, 알파벳 학습지 책더미를 쇼핑백에서 꺼내 미주에게 내밀었거든요. 저번에 보니까 자신과 딸이 영어로 대화하는 것도 못 알아듣는 것 같아서 영어 공부 좀 하라고 준비해왔다는 것이었어요. 아무리 고졸이라도 알파벳 정도는 알겠지만 기초부터 튼튼히 해야 한다면서 이런 걸로 자존심 상해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배우는데 자존심 세우는 게 아니고 알아야 할 기본적인 걸 모르는 게 더 창피하다면서 훈계조로 말했어요. 미주는 그제야 한계에 달했습니다. 자신이 상혁과 헤어지겠다고 선언했죠.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는 영어도 못 알아듣는 고졸 주제에 감히 어디서 무식하고 수준이 낮다는 말을 하느냐며 화를 냈어요. 그때였습니다. 미주가 더 이상 참지 않고 영어로 응답한 것은 미주가 유창한 영어로 되받아치자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는 깜짝 놀랐습니다. 미주는 계속해서 영어로 말했어요. 두 사람이 창피할까봐 가만히 있어줬더니 그것도 모르고 아주 사람 앞에서 대놓고 무시하면서 욕이나 하고 있다면서 두 사람 다 창피한 줄이나 아느냐고 했죠. 그리고 미주는 자신의 명함을 꺼내 건넸습니다. 자신이 업계에서 상당히 유명한 사람이긴 하지만 두 사람이야말로 무식해서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를 수도 있겠다고 말하면서요. 그런데 정말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함에 적힌 작가명을 본 신우가 소스라치게 놀란 것이었어요. 설마 이 유명한 작가분이 언니라는 소리예요? 신우는 그림을 좋아해서 일러스트를 모으는데 이 작가가 한국과 미국에서 유명한 엄청 잘 나가는 작가라면서 그림 한 장 그려주는 것도 부르는 게 값이고 1년에 아파트 한 채 값은 번다고 했다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미주의 정체를 알게 된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의 얼굴은 새파랗게 질렸습니다. 이미 미주에게 여러 번 크게 신뢰한 게 있으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무 말도 못하는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를 향해 미주가 마지막 일침을 가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건 어머니와 은영 씨가 하도 무례하고
무식하고 질려서 상혁 씨와 결혼할 수 없으니 정리하겠다고 말씀드리러 온 거라고 선언했어요. 그러자 누구라고 할 것도 없이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미주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으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달라면서 상혁과 헤어지지 말고 결혼해달라고 애원했어요. 신우는 자신이 오래전부터 미주의 팬이었다면서 눈물까지 흘렸죠. 하지만 미주는 단호했습니다. 자신이 뭐가 아쉬워서 그러겠느냐면서 자신의 능력이면 어머님 아들보다 훨씬 좋은 조건의 남자를 만나야 하는 건데 상혁 씨 수준에 맞는 대졸에 영어 잘하는 좋은 며느리나 얻어서 잘 살라고 말했어요. 가만히 생각해보니 상혁의 조건이 자신에 비해 좋은 것도 아니고 자신이 너무 손해보는 장사였다면서 어머니 말씀대로 사람은 비슷한 조건에 서로 수준이 맞는 사람끼리 만나야 하는 거 아니냐고 되받았죠. 자신보다 한참 딸리는 조건의 어머님 아드님은 자신과 결혼할 사람으로 탈락이라고 칼같이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미주는 마지막으로 두 사람에게 결정타를 날렸어요. 자신이 미국 업체들과 일을 많이 해서 그런데 영어 잘한다고 말하는 두 사람이야말로 영어 발음이랑 억양이 알아듣기 힘들 정도로 형편없다고 했습니다. 구린 발음 때문에 귀에 거슬려서 들어주기 힘들 정도라면서 그러니까 영어 줄 안다고 말하지 말라고 일갈했어요. 그리고 영어 잘한다고 잘난 척하기 전에 두 사람이 한글부터 제대로 배우라고 했습니다. 저번에 신춘문예에 참가한다고 글 쓰는 거 보니까 맞춤법도 많이 틀리고 국어 공부를 좀 더 해야 할 것 같다면서 신우 역시 그런 어머니 한글 틀린 것도 옆에서 보면서 모르더라고 지적했어요. 게다가 자신을 고졸이라고 그렇게 무시하더니 상혁에게 들으니 어머니는 중졸이라면서요. 그리고 미국 유학 갔다 왔다고 잘난 척하던 은영이는 유명하지도 않은 미국 대학 다니다가 공부하기 힘들다고 졸업도 못하고 한국에 왔다고 하던데 사실이냐고 물었습니다. 그러면서 어차피 신우도 자신처럼 대학을 못 나온 고졸인데 지금 누가 누굴 무시하냐고 따졌죠. 그러니까 너희들이나 똑바로 정신 차리고 살라면서 미국에서 좀 살다 왔다고 겉멋만 잔뜩 들어서 꼴값 떨지 말고 한국 사람이면 한국에서 한국말을 하라고 일갈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미주는 바로 그 자리를 박차고 나왔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뒤따라 나와 붙잡으려 했지만 미주는 뒤돌아보지도 않고 자신의 차에 올라 시댁을 떠났어요. 그날 저녁 미주는 상혁에게 그동안의 일을 전부 이야기하며 헤어지자고 말했습니다. 상혁은 많이 놀라며 미안해했지만 예비 시어머니와 신우가 그동안 미주에게 한 짓이 있으니 미주를 붙잡을 수는 없었어요. 예비 시아버지도 그제야 상황을 알고 미주에게 미안하다고 전해달라고 했습니다. 그 이후의 후일담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먼저 상혁은 그날 이후 집을 나와 독립했어요. 더 이상 무식한 어머니 곁에서는 살 수 없다며 늦은 각성을 한 것이죠. 예비 시어머니는 미주를 놓친 충격 때문인지 정신과 치료를 받으며 약을 먹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 유명한 며느리를 자신 때문에 날려보냈다는 자책감이 컸던 것 같아요. 신우 은영이는 계속해서 회사에 취업하려고 노력했지만 미국에서 잠깐 살았다는 이유로 말도 안 되는 고액 연봉을 요구하며 이력서를 넣다가 넣는 족족 전부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내고 있는데 거기에서도 일을 제대로 못해서 자꾸 잘리기를 반복하고 있다고 해요. 반면 미주는 상혁과 헤어지고 1년이 지난 현재 일러스트레이터로 더욱 왕성하게 활동하며 계속해서 즐겁게 작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지금 새롭게 만나는 남자친구도 생겼어요. 지인의 생일 파티에서 만난 잘나가는 사업가로 아버지의 사업을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분이었죠. 새로운 남자친구의 부모님들은 정말 품격 있는 분들이었습니다. 남자친구의 어머니는 미대 교수로 미주가 일러스트레이터 일을 한다고 하니 오히려 많이 좋아하셨어요. 미주가 고졸이라고 이야기했는데도 그런 것은 전혀 신경 쓰지 않으시면서 자신과 통하는 게 많을 것 같다며 진심으로 환영해 주셨습니다. 미주가 이번 일을 겪으며 느낀 점은 사람의 진짜 품격은 학력이나 영어, 실력 같은 겉모습과는 전혀 상관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진정한 교양과 배움은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고 그것이 부족하다면 아무리 좋은 조건을 가져도 스스로를 망치며 다가온 소중한 인연마저 날려버리게 되는 것이니까요. 결국 사람은 조건이 아니라 상대를 대하는 태도와 마음가짐으로 평가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생각이 정말 궁금해요. 댓글로 알려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큰 힘이 되는 거 아시죠?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따뜻한 인생 스토리였습니다.